중요한 일렉트로라이트가 어떤 게 있고 세포 내외에 존재하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목이 내가 더 이상하네. 화면 공유를 하면서 시작할게요.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세포 바깥에 많은 이온들 뭐가 있죠? 소디움 하나 나왔습니다. 소디움은 누구랑 항상 같이 다녀요? 누구? 그쵸, 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근수축에 도움이 되고 머스큘러 정션 끝에서 들어와야 되고 칼슘. 그 다음에 엑시드 베이스드 밸런스에 중요한 거 뭐가 있죠? 그죠? 중탄산이온 바이카보네이트 이렇게 네 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칼슘은 뭐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근 수축할 때 머슬 컨트랙션에 뭐로 작용한다고 그래요? 뭘로 작용해요? 트리거로 작용합니다. 하은이 너무 잘 아는. 배웠구나. 그쵸? 트리거로 작용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칼슘이 없으면 근수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아줘야 될 게 세포 내에 많았던 마그네슘 기억나시죠? 마그네슘은 근육이 릴렉세이션, 이완하는데 필요한 이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약국에 갈 일이 별로 없겠지만 저는 기저질환이 있어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타러 가요. 물론 여러분들은 뭐 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지만 근데 가다 보면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많은 건강 보조제가 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잘 읽어보면 눈이 막 이렇게 떨리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다다다다다. 거기 보니까 써 있더라고. 눈이 자주 떨리십니까? 마그네슘의 부족 현상입니다 하면서 써 있더라고. 마그네슘은 우리가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슬라이딩 시어리에서 이렇게 쭉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슬라이딩에서 쭉 당겨져가지고 사콜미어가 좁아들었어요. 그럼 수축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에서 릴렉세이션이 돼야 되잖아. 그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는 얘기했네. 마그네슘이라고. 하나는 또 안 떨어져 빨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 얘기할 때는 아마 리거 모티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후 강직. 사람이 죽게 되면 좀 시간이 지나면 바로 몸이 강직 상태로 변해요.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그 얘기는 뭐냐면 수축되는데 그 다음에 이완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선규는 알 것 같은데. 죽게 되면 뭐가 공급이 안 돼요?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죠? 그죠? 그 에너지로 쓰이는 게 뭐예요? ATP. 기억나시죠? 이제 슬슬? 안 했나? 했는 것 같은데. 아직 안 했나 보나? 아직 안 배웠군요.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보통 에너지원으로 근수축을 할 때 ATP가 근육을 수축하는데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생각해 보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이완할 때 우선 쓰이게 돼요. 그래서 ATP가 딱 달라붙게 되면 얘들이 마그네슘하고 같이 달라붙게 되면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떨어지게 되고 이 마이오신의 헤드가 에너지를 가진 상태로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또 칼슘이 나오게 되고 바인딩 사이트가 노출되면 딱 붙어서 다시 당기고 수축이 일어나고 다시 칼슘이 붙고 마그네슘이 붙으면 마그네슘하고 ATP가 붙으면 다시 떨어지게 되고 에너지를 가진 상태로 대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떨어질 때 ATP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리거 모티스라는 사후 강직 상태를 얘기하면서 아마도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날 거예요. 리거 모티스. 생기는 이유는 ATP가 공급이 안 돼서 그렇고요. 전에 중국 영화인가에 리거 모티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리거 모티스. 근데 거기서는 무슨 뜻을 쓰였냐면 강시. 강시 여러분 아세요? 강시? 중국 그거 있죠. 탕탕 떠다니네. 그거 제목이 리거 모티스였어요. 왜 그런지 영화성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포 내에 필요한 거 마그네슘 얘기했고 제일 많은 이온 뭐였죠? 양이온, 캣아이온, 세포 내에 많은 거 포타슘, 칼륨 맞습니다. 마그네슘 했고 그 다음에 세포 외에서 바이카보네이트가 산염기 밸런스를 맞추듯 세포 내에서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있었죠. PO4, 3 마이너스 뭐죠? 인산염. 네, 맞습니다. 세 가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프로테인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클로라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클로라이드는 세포 외에 가장 흔한 음이온이에요. 음이온. N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소디움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소디움에 의해서 전해질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을 상호작용을 하는 전기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메커니즘으로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ECF에 많고 그 다음에 위에는 어떤 형태로 위에 루멘의 안에 어떤 속공간이죠. 속공간에 HCl 형태로 많이 존재해요. 염산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적혈구에서 어떤 클로라이드하고 바이카보네이트 마이너스 이온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클로라이드가 염소이온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적혈구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중산탄 이온 형태로 운반하는 염소의 클로라이드죠. 이동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그림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보시면 위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지금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 주변에서 적혈구가 세포에서 이산화탄소를 노폐물을 갖다가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를 공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끄집어낼 때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번에 이 표는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호작용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나서 탄산이 되고요. 탄산은 다시 중탄산 이온과 하이드로겐 이온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세포에서 호흡한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적혈구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이산화탄소에다가 물을 붙여가지고 뭘 만드냐면 탄산을 만들어요. 그죠? 카보닉 액시드를 만듭니다. 물론 바로 되는 건 아니고 항상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효소가 필요해요. 효소가. 근데 얘는 이름이 뭐냐면 카보닉 엔하이드레아제예요. 탄산이면서 물을 갖다가 빼내는 탈수 효소. 그래서 카보닉 엔하이드레아제라는 이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탄산 형태로 바뀌고요. 그러면 탄산은 다시 하이드로젠 이온과 중탄산 이온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중탄산 이온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세포 외에 있는 용액이니까, 그렇죠? 세포 외에 많은 이온이니까 내보내고 그 대신 마이너스 하나 내보냈으니까 클로라이드를 하나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소 이온은 얘랑 붙어갖고 뭐 딴 일을 하겠죠. 헤모글로빈이 붙어서. 똑같이 이제 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폐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이 과정에서 반대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우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수소이온, 하이드로젠 이온하고 중탄산 이온을 바꿀 거예요. 같이 이제 합성해서 탄산을 만들 건데 이 바이카보네이트는 세포 외에 많으니까 얘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클로라이드는 바깥으로 내보내서 교환을 해줘요. 그럼 이제 바이카보네이트 양이 늘어났죠. 그럼 하이드로젠 이온을 붙여서 다시 탄산을 만들고 그다음에 탄산 탈수 효소를 통해서 다시 또 이렇게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만들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으니까 바깥으로 배출되고 또 농도가 많으니까 바깥으로 배출돼서 이산화탄소를 전반적으로 외부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때 이제 클로라이드가 교환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셨고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클로라이드는 주로 땀, 그 다음에 위액에서 분비,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얘들이 나갈 때는 플라즈마에 있는 소디움에 의존해서 소변으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보통 클로라이드는 주로 소금과 관련된 가공식품을 통해서 많이 섭취가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짠 거 먹을 때 같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이에요. 칼슘은, 소디움, 포타슘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칼슘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칼슘, 어떤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여기 나와 있네. 우선 신경 전도 되는 과정을 얘기를 했었을 건데 여러분 혹시 뉴로머스큘러 정션이라고 기억나세요? 신경 액션에 말단이 있고요.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없네요. 있고 그 다음에 뉴로고 머스큘라 근육 모터 핸드 플레이트가 이렇게 되면서 신경과 근육이 정션을 이루게 되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신경 액션 포텐셜이 엑선을 타고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말단 부분 쪽에 보면 칼슘 채널이 있어요. 칼슘 채널인데 볼테이지가 변하면 열리는 볼테이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이 있습니다. 액션 포텐셜이 딱 지나게 되면 세포 바깥에 많던
많던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 칼슘이 하는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 액션의 터미널에는요, 이렇게 베이지클들이 많이 있어요. 베이지클. 이 안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아세틸콜린이라는 뉴로트랜스미터를 함유하고 있죠. 베이지클에. 그래서 칼슘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 베이지클을 어디다가 붙이냐면 요 액선의 터미널에다가 탁 붙여요. 이제 배출할 준비가 된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엑소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아세틸콜린이 정션으로 이렇게 분비가 돼서 나오게 되죠. 여기서부터 해서 아무튼 칼슘이 액션에서 갭정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칼슘이 나오는 거예요. 아세틸콜린이 배출이 돼요. 미안합니다. 아세틸콜린 그러면 아세틸콜린 리세터를 모터핸드 플레이트에서 만나죠. 그러면 얘들은 라이강드 채널이기 때문에 문이 열려요. 그럼 세포 바깥에 많은 소디움이 세포 안으로, 물론 근육세포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씩 뭐예요? 디폴라리제이션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그게 합이 액션 포텐셜에 이르게 되면 액션 포텐셜이 머슬 셀의 사이콜레마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액션 포텐셜이 T튜브를 타고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T튜브 옆에 있는 사르코플라즈믹 렌티큘라의 채널이 열려요. 어떤 채널? 칼슘 채널이. 그럼 칼슘이 세포 안에 있는 플라즈마로 밀려들면서 세포 질내로 들어가면서 트로포닌을 찾아가죠. 그럼 트로포닌이 칼슘과 만나서 트로포마이오신을 들어 올리게 되고, 그러면 마이오신 헤드가 기다렸다는 듯이 액틴의 바인딩 사이에 딱 붙어서 იქ 하고 슬라이딩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근육이 수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칼슘은 신경 전도할 때 필요하고 어떤 때 또 필요해? 머슬 컨트랙션 할 때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 또 뭐 혈전 현상할 때도 도움이 되죠. 블러드 클랏 기억나세요? 요즘은 갑오징어철인데 갑오징어 최근에 드셔보셨어요? 갑오징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갑오징어를 아직까지 안 먹어봤단 말이에요. 갑오징어 회로. 동환이 안 먹어봤어? 갑오징어? 아하. 나련이 아빠랑 갑오징어에 이게 소주 한잔 안 해봤어? 지연이 안 먹었지? 오마이갓. 혹시라도 대면 강의가 시작하면 우리 안 먹어본 친구들하고 몇 명만 제비뽑기를 해서 가든지 우리 갑오징어에다가 소주 한 잔을 제가 사겠습니다. 막 하면 안 되는데 아마 뭐 간만에 뭐 대면 강의 할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우선 남발해놓고 봅시다. 갑오징어에 보면요 오징어하고 달라요. 갑오징어에는 이따만한 뼈가 들어갔어요. 하얀색. 그래서 그 뼈를 옛날에는 집에 상비약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말려가지고요. 출혈이 나는 데 있잖아. 피가 나는데 갑오징어 껍데기를 이렇게 살짝 칼로 살짝 긁으면 하얀색 가루가 나와요. 그게 다 칼슘이에요. 그래서 피 나는 데 딱 하잖아요. 그럼 피가 딱 멈춰요. 바로. 그래서 혈전이라네. 그 피딱지를 만드는 블라드를 클라트 시키는 그런 응고제로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포 내에서 세컨드 메신저 다음 단계의 어떤 계속적인 그 대사작용이나 세포 활동에 세컨드 메신저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우리한테 우선 중요한 건 근육 수축, 그다음에 뉴로트랜스미터 릴리즈 할 때 아까 얘기했었죠. 필요하고 블러드 클럿 세 가지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육세포 내에는 칼슘이 많아요. 제가 한 얘기가 틀려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아요. 칼슘 주머니에 맞습니다. 예진이가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세포 내에 맞다는 것은 좀 아리송한 거예요. 세포 내에 있는 사르코플라즈믹 SR, 사르코플라즈믹 렌티큘럼이라는 주머니에 맞는 거예요. 칼슘이 만약에 주머니에 안 있고 세포질 내에 많다, 세포 내에게 많다, 그러면 근수축이 유발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유발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는 세포질 내에 있는 SR에 많은 겁니다. 아시겠죠? 세포질 내에 혹은 근육세포의 ICF에 많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다음 중 칼슘이 역할이 아닌 것은 1번 머슬 컨트랙션, 2번 뉴로트랜스미터 릴리즈, 3번 세컨드 메스 2차 전력의 역할, 4번 블러드 클럿, 혈액 응고, 5번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놓으면 잘 고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칼슘이 양이 많네. 그럼 칼슘은 세포 외에 많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겁나 많은 것도 아니에요. 되게 조금 있어요. 하지만 그 조금보다도 세포 내에는 아주 없죠. 아주 없죠. 그리고 대부분 얘들은 어디에서 존재를 하냐면 bone 혹은 tooth 이에 있어요. 왜 이렇게 저장을 해놓겠어요? 우리 몸에 이나 bone에다 중요하니까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99%를 이 안에다 저장해 놓고 혈액 우리 플라즈마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세포 외액으로 쓰는 것은 거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 적죠. 그리고 사코플라즈마의 안 밖으로 얘들은 ATP를 사용하는 펌프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소디움 포타슘 펌프도 있지만 칼슘 펌프도 있어요. 칼슘 펌프. 그리고 대부분의 칼슘은요, 이 저장이 될 때 포스페이트 있었죠? PO4 3- 인산염 있었잖아요. 걔랑 잘 붙어요. 그래서 칼슘 포스페이트 형태로 본이나 투스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칼슘이 세포 내에 쓸데없이 돌아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포 내에 많은 엑시드 베이스드 밸런스를 조절하는 이온이 뭐라고 그랬죠? 음이온? 인산이었잖아요. 그쵸? 걔랑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인산 칼슘이 돼서 세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뼈처럼 굳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세포 내에 쓸데없이 칼슘이 많이 돌아다니면 안이 되옵니다. 그래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셀 안에 있는 포스페이트 이런 것들. 그래서 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사카플라즘의 렌티큘럼 안으로 펌프질해서 잘 보내요. 그다음 이제 이거 앞에서 했던 건 설명에 빠뜨렸구나 내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즈마 안에서는요, 세포 외액이죠. 세포 외액에서도 특히 혈장 안에서는 야들이 대부분은 아니고 대부분은 이렇게 그 아무것도 바운딩 안 된 상태로 프리하게 단독으로 돌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애니온 뭐예요? 애니온 중에서도 포스페이트랑 결합을 하거나 혹은 알부민 단백질과 결합해서 플라즈마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학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이 이온된 상태 50%의 얘들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배출되는 것은 소변, 똥, 땀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절되는 호르몬들은 뭐가 있어요?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PTH,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부각성생에서 나오는 PTH, 그 다음에 칼시트리올, 그 다음에 칼시토닌이 있습니다. 칼시토닌은 사이로이드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세 가지 작용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칼시토닌은 혈중의 칼슘 농도를 어떻게 해요? 내려요? 올려요? 내려요. 그러면 칼시트리올, PTH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칼시트리올 올려요.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도 올려요. 특히 칼시토리올은 GI 트랙에서 칼슘 흡수를 돕는데 역할을 주고요. 칼시토리올의 전 단계는 비타민 D3에서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D3에서 칼시토리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하고는 다르게 GI 트랙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혈중의 칼슘 농도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장을 많이 하는 거는 얘 하나밖에 없는 거죠. 혈중의 농도를 칼시토닌은 낮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장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관여하는 오스테오사이트들, 뼈세포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파골세포가 있죠. 파골세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뼈를 말 그대로 파내가지고 칼슘을 혈피까지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있죠. 오스테오클라스트. 그래서 외울 때 잘 구분하시고요. 제가 파라사이로드 부갑상샘 호르몬도 혈중 칼슘을 높이는데 카시트리올처럼 GI 트랙에서 흡수하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뼈를 팔아! 뭐 하려고?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이려고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뭐 시험 볼 때 카시토닌이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이는 건지 낮추는 건지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잘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아, 아. 그리고 이런 칼슘은, 요구르트, 우유, 혹은 콩으로 만든 음식들, 치즈, 정어리, 녹색잎 채소, 특히 브로콜리 같은 것들에 의해서 많이 섭취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안 먹는 것들이네, 브로콜리, 그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 이온이에요. 포스페이트 이온은 대부분 어디에 있는 거? 세포 내에 많은 애니온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칼슘하고 마찬가지로 뼈와 치아에 칼슘 포스페이트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포스페이트는요, DNA, RNA, 그 다음에 인지질의 요소가 됩니다. 인 자체가. 그리고 세포 내에서 산염기 밸런스를 맞추는 버퍼, 소변에서도 버퍼로 작용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이온 상태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테인, 알부민과 같이 앞전에 얘기했던 칼슘처럼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절되는 게 칼슘 조절과 비슷하게 같이 조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은 이 포스페이트 같은 경우는 우유, 고기, 생선과 같은 음식에 의해서 대부분 섭취되고요. 방부제 있죠. 식품 첨가물인 방부제, 그리고 혹은 청량음료 있죠. 여러분 마시는 거 청량음료, 그런데 다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죠? 그 콜라, 뭐 사이다, 이 청량음료 많이 먹게 되면 골다공증에 생기기 쉽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런지? 이 포스페이트가 칼슘하고 결합을 해갖고 소변으로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혈중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게 되죠. 혈중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뼈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뼈에서 칼슘을 뽑아내.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지원이 이해했어요? 냉냉.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속도가 느리죠? 동안이 속도가 너무 느리지 않아? 선규? 선규 맞아, 선규? 선규는 얼굴이 이렇게 반쪽만 보이게 일부러 그런 거지? 속도 괜찮아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어디에 제일 많은 거라고 그랬냐면, 뼈 안에, 아니, 뼈 안에, 셀 안에 많은 거라고 얘기했고요. 얘도 셀 안에 많고, 어디에 많냐면 또 본에 또 많이 있어요. 본 안에 저장을 많이 합니다. 무기질 이온 상태로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포 내에 두 번째로 많은 캣 아이온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다양한 아주 수백 개의 효소작용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도 뭐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 쪽에서는 얘가 근육을 이완시킬 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디움 포타슘 펌프의 활동을 갖다가 도와주는데 사용한다고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워. 그 다음에
얘는 앞전에 얘기했지만 근육 이완에 필요한 중요한 마그네슘 이온이고요. 플라즈마 혈장에서는 프리한 상태, 그다음에 프로테인에 붙어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온된 상태에 있을 때 생리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이나 땀으로 많이 배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얘도 키드니에서 레벨을 많이 조절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여태까지 얘기 나왔던 것들이 불균형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표로 만들어.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 표로 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륨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량을 해서 사람을 갖다가 사형시키든지 동물 마취 치사량 주사 해서 심장 정지를 유발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앞전에 했던 건데 플라즈마의 pH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산성화되는 거죠. pH가 맞아요? pH가 떨어지면 산성화되는 거죠. 산성화된다. 그럼 H이온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지. H이온들이 늘어나게 되면 포타슘의 이동은 어떻게 되는지, 세포 내에서 세포 외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있고 하이드로겐 이온이 많이 늘어났어요. pH가 떨어졌죠? 그러면 세포 내에 있는 포타슘 이렇게 있습니다. 얘들 이동이 어떻게 될까요? 하이드로겐 이온은 어디로 갈까요? 세포 내로 갈까요? 아니면 플라즈마가 있어요. 플라즈마 있으면 그렇죠. 그다음에 나오시고 계십니다. 하이드로겐 이온은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포타슘 이온이 세포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세포 외에 이렇게 늘어나는 하이드로겐 이온 pH를 맞추기 위해서도 이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포 외액에서부터 하이드로겐 이온 세포 내로 가서 산염이 밸런스를 맞추게 되고 이 포타슘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만약에 반대적으로 작용하면 이 그라디언트를 맞추기 위해서 이동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을 통한 이 체액의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우선 간단하게 어떤 호르몬들이 필요한지는 얘기했었죠. 네 가지가 아니었나? 맞다. 네 가지 호르몬 뭐가 있었죠? ADH, AMP, 안지오텐신 2, 알도스테론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뭐 해야 될 거냐면요. 얘들이 어떻게 해야 작동을 하는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표적기관에 가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죠? 그래서 얘들이 그러니까 작동할 때 필요한 자극, 그 다음에 어떤 장기에 가서
액션을 취하는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볼 건데 우선 안지오텐신 2가 어떻게 얘들이 시작을 하는 트리거로서 작용을 하는지 얘들을 촉발하는 가동시키는 시작하게 하는 그런 것들 수단을 갖다 얘기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의 4가지 효과 꽤 많네요, 그죠? 안지오텐신 2는 우선 하는 일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안지오를 텐신 줄이는 거죠, 이렇게. 그죠? 뭐 하려고? 혈압이 떨어질 때 작동하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좁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안티다이유레틱 호르몬 ADH가 어떻게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는지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ADH가 작용하는 3가지. 여기서는 안지오텐신이 4가지, ADH는 3가지로 작동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어떻게 작동을 시작하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 각각 안지오텐신, ADH,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알도스테론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AMP는 또 어떤 자극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이 4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우선 결론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결론부터 보고 들어갈까요? ADH는 뭐예요? 분비가 되면? 물의 양을 늘리죠. 체액. 그죠? 물의 양을 늘려요. 그 다음 알도스테론은 소디움과 물의 양을 늘리죠. 우리 체액에서. 안지오텐신 2는 어떻게 해요? 혈압을 올리죠. 그죠? 알도스테론은 삼투압도 올리고 물의 양도 올리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에트리얼 나트유레틱 펩타이드는 어떻게 해요? 소디움을 내보내고 물도 내보내죠. 맞나요? 그래서 혈압도 낮추고 삼투압도 낮추는 역할 얘는 낮춰요. 나머지는 다 높이는 역할입니다. 맞죠? 우선 안지오텐신 2입니다. 안지오텐신 2는 뭘 하기 위해서 혈압을 갖다 조절하기 위해서 주로 높이기 위해서 봐서 혈관을 컨트롤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지금 나온 이 4가지 호르몬 중에 혈관 수축하는 호르몬이 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몰랐던 ADH. ADH는 물을 막 흡수한다며요. 근데 ADH가 쫄라게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바소프레신이라는 역할을 합니다. 바소프레신, 안지오텐신, 바소프레신 비슷하죠, 그죠? 하나는 텐션 주는 거고 하나는 압을 주는 거. 바소프레신. 바소프레신이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ADH가 할 거예요. ADH가 양이 겁나게 화살표가 위로 가는 게 없구나. 겁나게 많이 릴리즈가 되면 많이 나오면 양이 많아지게 되면 ADH가 바소프레신의 역할을 해줍니다. 안지오텐신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온 호르몬들이 어떻게 수분의 양, 물의 양이죠. 수분 섭취와 수분 배출, 그 다음에 혈액 양, 그 다음에 혈압, 그 다음에 혈액의 삼투압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을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지오텐신 2는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유타 글로메룰러스 옆에 있는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레닌에서부터 나와요. 레닌은 키드니에서 분비된다고 하는데 키드니에 있는 사구체 옆 세포 아퍼러투스에서 레닌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레닌이 분비되는 거는요, 교감신경계가 자극을 받든지 아니면 혈압이 떨어지든지 할 때 얘들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안지오텐시노겐을 안지오텐신2로 바꾸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레닌이 나오고요. 간에서 만든 안지오텐시노겐이 비활성화 상태로 있는 걸 ACE라는 효소가 만나야 돼요. 엔자임이. 안지오텐시노겐 컨버팅 엔자임이라는 애를 만나서 안지오텐시노겐 1으로 됐다가 다시 또 안지오텐신 2로 바뀌는 조금 복잡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선은 레닌이 분비가 돼야 되고요. 얘가 안지오텐신 2까지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안지오텐신이 나오게 되니 저항이 증가됐어. 아웃풋이 줄어들었어. 결과가 아니라 얘는 어떻게 해요? 안지오텐신2가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을 늘리고 플루이드를 아웃풋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블러드 볼륨하고 프레셔를 결과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수축해줘서 저항을 증가시키고 소변을 덜 만들어서 플루이드 아웃풋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볼륨이 증가되고 압이 증가됩니다. 우리가 수분을 섭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전후에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시간에. 수분 섭취가 늘면 뭐가 증가해요? 혈액량이 늘어요, 줄어요? 혈액량.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늘어나지요. 그런 다음 혈압은 어떻게 돼요? 물을 많이 먹으면 높아지죠. 그러면 삼투압은 어떻게 돼요? 플라즈마의 삼투압 낮아져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세 가지. 그리고 반대로 수분 섭취가 줄어들게 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다시 혈액량, 물의 양이 늘어나면 수분을 많이 먹으면 지금 또 물이 땡기네. 혈액량이 늘어나 혈압이 늘어나 그 다음에 용질, 삼투압은 줄어들게 됩니다.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지오텐신2는요, 네 가지의 지금 호르몬 중에 가장 독특해요. 그래서 자극받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아주 다양해요. 아까 네 가지라고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자극을 어떻게 받는데 이렇게 독특하냐 봤더니 얘들이 어떻게 하냐 봤더니 전신에 있는 블러드 베슬을 갖다가 바소 콘트릭션 합니다. 바소 콘트릭션. 수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이 커지니까 말초 저항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혈압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키드니에서 소변 만드는 걸 줄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이냐면요. GFR이라고 해서 Glomerular Filtration Rate예요.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거죠.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레이트라는 이거는 여러분 혹시 네프론이라고 기억나시나요? 네프론. 네프론이 뭐죠? 신장의 최소 단위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사구체, 보호만 주머니, 그쵸? 신장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사구체, 보호만 주머니, 그 다음에 근위 세뇨관, 헬리루프, 원위 세뇨관, 집합관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글루몰로스, 보만시 캡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프록시말 튜블, 그 다음에 할리 루프, 그 다음에 디지털 튜블, 그 다음에 컬렉팅 덕을 통해서 소변이 만들어져 다시 모아지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면 네프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네프론의 이제 앞쪽 단계에서 보면 제가 볼게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표시를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어렵네. 나는 자세한 건 안 되고. 이렇게, 이게 이제, 네프론의 첫 단계, 그래서 사구체로 들어가는 런트 아테리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세동맥이고요. 얘는 당연히 이퍼런트겠죠. 런트 아테리올리 올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보호만 주머니로 보호만 캡슐로 필추레이션을 할 거예요. 여과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혈액이 얘를 거쳐 나가면서 노폐물을 보호만시 주머니에다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소변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거죠. 2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필추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 상태에서 가서 요 프록시말 튜브를 감싸고 보호막 주머니를 감싸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튜브를 감싸고 해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베인으로 갈 거예요. 베인으로
모아질 겁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글로몰로스예요. 여기 사고체 글로몰로스에서부터 보호만 주머니로 이렇게 필추레이션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튜브를 거치면서 혈관에서 다시 아테리올리에서 튜브 쪽으로 세크리션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크리션. 그 다음에 튜브에서 다시 튜브에서 아테리올 쪽으로 다시 리업섭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색깔을 좀 바꿔야겠다. 미안한데. 초록색. 요거는 초록색으로 다시 제가 이렇게 튜브에서 아테리올로 다시 재흡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로 색깔을 썼는데 이런 색깔을 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초록색을 썼어요. 초록색은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화살표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필트레이션과 그 다음에 아까 뭐라면 세크리션이라고 했죠. 세크리션.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은 리업섭션이에요. 리업섭션입니다. 재흡수예요. 그래서 필트레이션은 이 글로몰로스에서 보호만 주머니로 필트레이션에서 보내는 거죠. 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죠? 소변이 양이 많아지는 거죠. 많이 필트레이션에서 소변을 많이 보낸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아테리올리의 프록시말 쪽에서 다시 뭐 하냐면 세크리션을 해요. 다시 분비를 해줘요. 이것도 소변의 양을 많이 만드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튜브에서 다시 아테리올 쪽으로 재흡수하게 되면 소변의 양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GRF, 글로메룰러스 필트레이션 레이트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서 이 혈관을 이 에이퍼런트 아테리올리를 갖다가 좁혀주니까 지나가는 피가 양이 적어드니까 여기서 여과되는 피의 양이 줄어들어서 소변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또한 여기 미생기얼 셀이라는 것은 여기 보호만 주머니 안에 있는 그 혈관 사이에 있는 혈관 사이 세포라는 애가 메생기얼 셀이에요. 혈관 사이 세포. 얘들이 혈관 사이에 있어가지고 얘들이 만약에 수축을 하게 되면 그 혈관 주변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좁아들게 되는, 똑같이 좁아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컨트릭션 시키고 보호만시 주머니에 있는 혈관도 미생기얼 셀들이 수축하면서 혈관 사이 세포들이 수축하면서 혈관을 좁히니까 얘도 좁혀들고 얘도 좁혀들으니까 전체적으로 GFR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변을 덜 만드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블러드 볼륨, 그다음에 플래셔를 갖다가 유지하게 됩니다. 높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그 안지오텐신이 결과적으로 전신 몸에 있는 혈관을 수축해주고 그다음에 GRF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티리얼 에퍼럴 아티리올을 수축시키고 바소 컨트릭션하고 그다음에 보호만 주머니에 있는 메센기열 셀들도 수축을 해서 바소 컨트릭션해서 전반적인 이걸 다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륨과 프레셔를 유지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좀 복잡했나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성규 이해했어? 대답들이 없네. 다리안, 오케이? 오케이, 다리안? 오케이. 지원, 오케이? 오늘 수업은 이 4명하고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동환이가 했어. 안지오텐신2가 나가는 수분의 양을 결과적으로 줄이는 거죠. 어떻게 줄이냐고요? 신장, 키드니에서, 네프론 단위에서 이 GRF를 갖다가 더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소변의 양. 그러다 보니까 소변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혈액 볼륨, 플래셔를 갖다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해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출석 다시 한번 하고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뵐게요.